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결국에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세계를 한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3대 지수입니다. 장중 내내 관망세를 보이다가 결국에 장 막판에 주요 실적 발표들이 장 이후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헤드라인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미국 대선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는 트럼프 대선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루 단위로도 나와 있는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주요 실적, 시장 3대 지수가 일제히 기다렸던 것이 바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알파벳은 좋았고 테슬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밑에 파란색 줄로 치어져 있는 네 가지 종목 역시 이날 실적 발표와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보셔야 될 뉴스들을 6개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완성차들의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자라는 네이버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최근에 원전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고속철도까지 확장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밸류업의 대표주자 KB금융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얘기와 개별적인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KB금융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리포트에서도 타이밍 맞춰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거기에다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올과 관련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수 앱지수 역시 신규 커버리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희귀 의약품에 대한 모멘텀을 짚어줍니다. 자, 3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였고 대형주 기술주에서 소형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전체 기업 중에 20%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 20% 안에서 80%의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96%로 올해 2번을 계속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선 후보와의 이런 대선 대결 조금씩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현지 시간 23일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1,00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4대 42로 이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56%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49%만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는 민주당 후보가 80대 바이든 대통령보다 20살 이상 어린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80세를 목전에 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도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ETF 상장 승인을 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거래가 처음으로 개시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가상화폐 전문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출시를 한 2개의 상품을 포함해서 총 9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 거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렇게 거래는 됐지만 이더리움은 소폭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현물 ETF 상장 기대감에 그동안 이더리움은 50% 넘게 상승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현물 ETF의 거래가 개시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실물 가격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장 마치고 나온 주요 실적 2가지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 두 번째 테슬라인데요. 알파벳은 장 마감 이후에 예상치를 소폭 넘어서는 매출과 이익 결과를 내놨습니다. 매출은 8,474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8,400
19억 달러를 55억 달러가량 살짝 넘어섰고요. 이익도 주당 1달러 87센트로 예상치를 3센트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발표하자마자 1.49% 올랐다가 지금은 0.07%까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보겠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주당 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분기 매출은 255억 달러로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주당 이익은 52센트로 예상치에 10센트나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시간 외에서 3.1% 하락했다가 지금은 7.2%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자, 특징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역시 실적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실적을 낸 스포티파이입니다. 이제 음원 플랫폼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요. 분기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게 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음봉은 됐지만 거의 12% 급등을 하고 있고요. 급등을 했고요. 330달러 7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쪽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역시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순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분기 기대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에는 3.7% 밀렸지만 시간 외에서는 3% 이상 상승하면서 200달러에 안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GM도 보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슈가 안 좋았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슈는 전기 픽업 트럭 공장 가동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전기차 출시를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날 실적을 넘어서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6.4%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46달러 38센트 시간 외에서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현재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줄여서 UPS입니다. 택배 회사인데요.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 부진하게 실적을 발표했고 전망치도 안 좋게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 마감가는 12% 큰 폭의 하락이고요. 127달러 68센트 시간 외에서도 약보합의 흐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